여러분들 롤 하면 뭐 계산하니? 분당 CS 계산하지 않니? 너 몇 개 먹었니? 나 몇 개 먹었니?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야, 얘들아.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꼭 해야 되는 세 가지. 일단 첫 번째,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5문제든 10문제든 무조건 시간을 재고 풀어야 돼.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.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문제집 풀 때는 다 맞는데 시험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거야. 시험이 측정하는 게 뭐야? 시험은 여러분의 뭘 측정하는 거야? 실력을 측정하는 걸까? 시험은 여러분의 실력을 측정한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야.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. 시험은 여러분의 숙달 능력을 측정하는 거야. 제한 시간 내에 문제들을 다 떠올려서 제대로 푸는가를 측정하는 거라고.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을 안 재고 문제를 풀면은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, 모르고 있다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숙달돼 있다, 숙달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이 불가능해져.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. 평소에 내가 독해를 풀 때 혹은 수학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30분, 40분이고 40분이고 50분이고 뭐 독해하는데 영어 단어 찾아보면서 천천히 느긋하게 풀잖아. 그럼 그 순간에는 내가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. 근데 나중에 그 문제를 시험에서 만나면 못 풀어.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시간 재고 문제를 풀고요. 그럼 채점하고 다시 푸는 거야, 다시.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독해 내가 2분 잡고 푼다 라고 하면 내가 10문제 풀 거야. 그러면 20분 재고 시험 보는 것처럼 문제를 푸는 거야. 만약에 절반 풀었는데 시간이 부족해. 그럼 남은 문제에서 시간 배분해야 되겠지. 만약에 3문제 못 풀었는데 시간이 2분 남았어. 그럼 뭐 해야 돼? 선지 읽고 찍기라도 해야 되는 거야. 그럼 그중에 찍은 것도 있고 다 못 읽은 것도 있고 그럼 채점하고 다시 푸는 거야, 다시. 문제집 풀 때는 이게 내가 지금 시험 모드로 푸는 건지 시간 무제한으로 두고 연습 모드로 푸는 건지를 구분하고 있어야 돼. 여러분이 최소한 3학년이라면은 무조건 시험 모드로 한번 풀고요. 그 다음에 연습 모드로 바꿔서 다시 푸는 거야. 2번씩 푸세요, 2번씩. 그러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내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.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과탐 푸는데 10문제 푸는데 20분 걸렸어.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똑같이 20분 만에 15문제를 풀어. 그리고 정답률도 유지가 돼. 그럼 그만큼 뭐 됐다는 거야? 내 실력이 늘었다는 거잖아.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난이도별로 과목별로 1시간 동안 몇 문제 정도를 풀 수 있는지, 혹은 내가 4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풀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는 거야.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, 얘들아. 여러분들 롤 하면 뭐 계산하니? 분당 CS 계산하지 않니? 너 몇 개 먹었니? 나 몇 개 먹었니? 그건 계산하면서 왜 내가 1시간 동안에 몇 문제 푸는지, 내가 몇 점짜리 문제를 한 문제 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을 안 하는 거야.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, 알았지? 그러니까 두 번째, 절대로 해설 보고 넘어가지 마. 해설 보고 이해했다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, 얘들아. 공부는 해설 보고 이해할 것 같으면 다 서울대 갔어. 아닌 거 알잖아, 그치? 뭐 해야 돼? 내가 틀렸어. 틀린 문제 해설 보고 이해했어요. 넘어가니? 뭐 해야 되니? 다시 풀어야 돼, 다시 풀어야 돼. 최소 몇 번 푸니? 그때 다시 풀고 넘어가면 그 기억 날 것 같니? 그 기억 안 난다, 얘들아.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다 문제은행이야. 거의 대부분 문제은행이라고. 결국에는 누가 얼마나 더 수능과 가까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익혔느냐가 상위권을 결정하는 거야. 그냥 영어 단어 암기랑 비슷한 거야. 내가 단어 시험 틀렸어. 한 번 보면 외워지니 그게? 안 외워지잖아. 외워질 때까지 다시 보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날 다시 보고 3일에서 한 일주일 내로 다시 풀고 그리고 한 달 내로 다시 풀고 틀린 문제들 다 표시해놔야 돼, 문제집에다가. 아시겠죠? 마지막, 내가 여러분한테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가 있어. 이게 좋을까요? 아니면 이게 좋을까요? 물어보더라고. 어떻게 생각하니? 개인 차는 있을 것 같아. 뭐가 나을 것 같아요? 이런 고민 안 해봤어?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걸? 과목에 따라 달라? 아니,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은 있잖아, 문제 풀 게 없어. 그래서 이 고민을 하게 돼. 내가 지금 수학책을 3권째 풀었는데 풀만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.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샀던 문제집, 풀었던 문제집을 다시 푸는 게 좋을 것인가? 아니면은 새로운 문제집을 어떻게든 골라가지고 안 풀었던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인가? 이 고민을 하게 된다고. 정답은 없습니다. 그리고 말한 것처럼 과목별로, 개인별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있잖아, 얘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.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거는 당연히 여러 번 풀어야 되는 거 대부분 알아, 그치? 틀린 것도 안 풀면 문제가 있는 거지.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맞은 문제였는데 2회차, 3회차 중에 풀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될 거야.
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. 그게 나중에 여러분 실수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. 처음 풀 땐 맞았어. 근데 어느 순간 다시 푸니까 기억이 안 나. 또 틀려. 선생님도 문제집 보통 한 3회독을 했습니다. 약간 자본의 여유가 있어서 플렉스 할 수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제집을 3권 사서 풀더라고. 선생님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문제 풀고 문제집에다가는 정답 여부만 채점을 했었거든요. 동그라미 XX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3회독을 하는데 첫 번째 풀 때 틀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풀 때 맞기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.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. 그렇지? 몰랐던 걸 알게 된 거니까. 근데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첫 번째도 맞았고 2회독 할 때도 맞았는데 3회독 할 때 틀렸어. 이게 실수인 거야. 그게 내가 약한 영역인 거고. 그걸 찾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아예 낯선 문제들을 무조건 많이 푼다와 내가 풀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푼다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문제 많이 풀고 있잖아. 그래서 하는 소리야.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하나도 안 풀고 있다 하면은 일단 문제 풀기 시작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. 여러 번 푸는 게 의미가 있다. 가급적이면 문제집에는 채점만 하시고요. 답은 다른 데다 적어놔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3번이 질문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게 질문이었는데 여기 덧붙여서 2개 정도 이야기를 더 했어.